안녕하세요. 걸핏하면 저한테 돈 뜯어내서 신우한테 퍼주던 시어머니 강력 퇴치하게 된 썰 들려드릴게요. 그동안은 그래도 며느리라 옳게라 참고 살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입 다물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웬만하면 맞춰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 그게 호구 잡히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 된 초등학생 아이 엄마이고요. 맞벌이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이제야 살림도 피고 아이도 많이 커서 여유도 생기고 좀 사람답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외벌이에 집이랑 차 대출금 갚느라 아이 옷도 비싼 거 맘껏 못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마냥 전업은 아니었던 게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언저리로 벌면서 아이 학원비랑 한 달 소고기 값 정도는 제가 벌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서 지원 한 푼 안 받고 저희 힘으로 가정 꾸렸어요. 처음에는 오피스텔에서 신혼 시작하다가 그 다음은 17평 빌라, 그 다음은 23평 아파트, 그리고 지금의 34평 아파트로 차근차근 늘려간 거예요. 자가용도 처음엔 없었어요. 남편은 통근버스 타고 다녔고 저희끼리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다녔어요. 아이 어린이집 들어가면서부터 차 샀습니다. 남편 벌이가 500만 원 전후였는데 솔직히 검소하게 살아가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모으고 모아서 지금의 집을 장만하게 된 거죠. 쓸데없는데 돈 안 쓰다 보니 저희는 옷도 한 번 사면 몇 년씩 입고 그렇습니다. 아들 옷도 물려받은 깨끗한 옷들 많이 입혔고 2월 상품 많이 사줬어요. 남자애라 새 옷 사줘도 한 번 밖에 나가면 여기저기 구멍 뚫려오는데 비싼 옷 사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저희 부부의 씀씀이를 누구보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는데요. 저희만 보면 그러셨어요. 돈 벌어다가 뭐하니? 매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닐 거야? 메이커 좀 입고 다녀. 이름도 없는 보세에서 신발 사고 외투 사고. 이게 뭐니? 어머님, 요즘은 보세라도 얼마나 질이 좋은데요. 그리고 깔끔하게만 입고 다니면 되죠. 쓸 땐 좀 쓰고 그래야지. 한심스러워서 원. 하시며 저희 옷차림이나 돈 씀씀이에 간섭을 하곤 하셨는데 솔직히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돈 아껴서 왜 용돈을 적게 주냐 이거였어요. 겉보기에 딱히 돈을 쓰는 것 같지가 않으니 저희가 많이 모아두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맨날 저희 통장에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남편은 절대로 저희 자금 사정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쓸데없는데 돈 쓰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돈도 많이 날리셨대요. 도박이나 큰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참 주머니에 구멍 달린 것처럼 뭘 어디다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생활비로 300만 원을 주시면 보통 세금이랑 식비 그리고 아들, 딸 교육비가 우선순위잖아요. 시어머님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돈 들어오면 바로바로 써버리셨답니다. 소파가 마음에 안 든다며 가격 비교도 않고 그냥 처음 들어간 가구 상가에서 아무거나 바로 사버리고 아는 사람한테 돼지고기 20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사질 않나. 그렇게 해서 산 돼지고기 저장할 냉장고가 없다는 이유로 김치 냉장고를 한 대 더 들이시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홀라당 돈을 쓰고는 남편이랑 신우 학원비 낼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또 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부싸움이 잦았다네요. 또 싸우기 싫은 어머님은 이제 학원 원장한테 찾아가서 학원비를 다음 달에 내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러시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친구들한테 너무 창피한 모습을 많이 보았답니다. 어머님은 그 흔한 명품 가방도 하나 없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돈을 써버리는 분이셨고 아버님은 참다 못해 어머님께 진짜 최소한의 돈만 주고 당신께서 가게까지 꾸리셨다네요. 저희 남편이랑 신우 학원비도 아버님이 직접 넣고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아버님이 일하시다 틈틈이 시간 내서 사고 그러셨대요. 어머님은 그냥 경제관념이 좀 없으신 분 같아요. 남편은 그런 본인 어머니에게 학이 떼이고 떼어서 그런지
대학 입학하자마자 가계부를 썼대요. 본인이 알바해서 번 돈을 아주 체계적으로 모으고 소비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어느 20살 남학생이 가계부를 쓰겠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본인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도 딱 해야 할 만큼의 도리만 하고 목돈을 드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돈 얼마나 모았는지 궁금해 하셔도 제 남편은 절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잘 살라고 보태주려 하기는커녕 시시때때로 눈독만 들이시거든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사고 싶은 거 사느라 그러셨던 것 같은데 신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신우 거 사주시느라 그렇게 돈을 다 쓰신답니다. 저희 시댁은 좀 특이한 게 시모가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를 엄청 안타까워 하십니다. 아들은 지 아빠 닮아서 여우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딸은 엄마 닮아 순해서 당하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전부터 맨날 저한테 신우 용돈 좀 주라, 신우 겨울 잠바 좀 사줘라 등등 신우한테 잘해주길 엄청 요구하셨던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겸사겸사 어머님 본인 것도 사달라고 하고요. 신우가 3년 전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신우도 경제관념 없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쯤 미씨였던 신우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어요. 그런데 카드값이 2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심지어 월세도 다달이 30만 원 정도 내야 하는데요. 그냥 앞날 생각 안 하고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빠인 저희 남편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매달 아우성이었고 그런 모습에 너무 질려서 몇 달 연락 끊고 산 적도 있답니다. 그래도 신우가 무슨 상담 같은 거 받고 난 이후에는 소비 체계를 좀 바꿔서 적금도 붓고 그러는 것 같긴 했어요. 그래봤자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게 다이긴 했지만 예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신우였어요. 신우 남편은 공무원인데 알다시피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신우 남편네 집에서도 결혼하는데 딱히 보태주지 않았다고 들어서 저희 시댁에서 신우네한테 신혼집 사는데 돈을 1억 정도 보태주셨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로서 기분 안 나쁘냐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아버님이 신우한테 결혼자금 보태주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님이 저희 남편 닥달해서 여동생 결혼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난리쳤을 겁니다. 저희는 저희 뜻이 있으니 양가에서 돈을 안 받았던 거고요. 신우는 처음부터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길 원해서 집을 해달라고 많이 졸랐어요. 그게 3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고 시댁에서 1억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1억 3천 정도는 대출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달이 이자만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기에 그 정도 이자 평범한 수준이고 신우 남편이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그게 그렇게 아까우셨나 봐요. 막무가내로 은행에 전화해서 우리 딸 돈도 별로 없는데 금리 좀 낮춰달라고 조르셨다더군요. 나중에 얘기 전해 듣고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저희 시댁 분위기를 좀 아시겠나요? 시어머니가 여간 특이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남편이 단호하게 끊어내니 망정이지. 남편까지 덩달아 효자라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물렁하게 굴었으면 전 이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까지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업했을 때도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주식하는 걸 신우가 알게 됐고 자연스레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사는지 꼬치꼬치 캐 물으시더니 며칠 뒤에 전화하셔서는 이러셨어요. 세아가 너 세원글로벌 샀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증권사 들어가 보니 이번에 20%나 올랐더라. 너 팔았니? 아니요. 아직 안 팔고 조금 더 있어 보려고요. 전망이 좋아서 장기 투자하려는 종목이었어요. 예, 빨리 팔아. 나중에 내려가면 어쩌려고?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잔말 말고 팔아. 지금 팔면 수익이 한 30만 원 정도는 되니? 그럼 거기서 반 떼서 나 좀 주라. 내가 급히 쓸 때가 있어서 그래. 어머님, 자꾸 제 주식 가지고 이러시면
빨리 팔래도. 너 그러다가 내려가면 땅 치고 후회한다. 빨리 팔아, 응? 하시며 엄청 조르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님 말을 듣진 않았지만 그렇게 밤낮으로 제 주식 가지고 그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다가는 저 주식 계좌에서 돈 다 뺐고 이제 아예 손 털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은 저희 주머니 사정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시댁에다가는 비밀로 하고 저는 주식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수익권이었고 국제 정세가 많이 휘청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제가 고른 종목은 거의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남편도 제 능력을 인정해줬고 둘이 많이 고민하다가 아파트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겠다. 저도 일 시작해서 다달이 월급 들어오니 주식에 목돈을 넣어서 굴려보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제 주식은 언 3년 만에 거의 5천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물론 중간에 시드를 계속해서 추가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을 본 거고요.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댁에다가는 절대 말 안 했죠.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5천만 원의 여유 현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 정도 떼달라 난리 치실 게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돈 떼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신호 주겠죠. 그래서 그 돈 고스란히 자유적금에 넣어뒀습니다. 결혼하고 맨날 대출 갚느라 저희 집 사정은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플러스가 되기 시작한 기점이 바로 그 주식으로 불린 5천만 원 덕분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금수저, 은수저들 조금도 부럽지 않을 만큼 저희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닌 고작 5천만 원이지만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의미 깊은 돈이었어요. 핸드폰 모바일로도 저축한 내 돈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는 종이 통장을 닳도록 바라보며 뿌듯해했죠. 그 통장은 저희 침실 협탁 안쪽에 넣어두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볼 일이 있어 저희 집 근처로 오셨다가 하루 묵고 가신다며 집에 오셨어요. 어머님이 돈 관련해서 실언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뭐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게 아니니까 깍듯이 모셨습니다. 저희 침실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걸 제 남편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아들 방을 내드렸어요. 어머님은 거기서 벌써 기분이 안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내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안방 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니? 내가 뭐 니들 안방이라도 뒤질까봐 그래? 라고 볼멘 소리로 투정을 부리셔서 그냥 안방 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고 저희 부부랑 아들은 출근과 등교 때문에 어머님보다 먼저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빈집에 어머님을 두고 가는 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남도 아니고 시어머니잖아요. 별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님께서 거실에 꼿꼿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정대로라면 어머님은 점심쯤 저희 집에서 나가셔서 볼일 보시고 바로 시댁으로 가시는 거였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일하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도착하시면 연락달라 메시지도 남겨드렸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바쁘신가 보다 라고 생각만 했지 어머님이 시댁으로 안 돌아가셨을 거란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댁에 안 가셨어요? 아님 볼일 보고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너 여기 좀 와봐라 하시며 어머님이 저를 불러 앉히시더군요. 제가 외투도 못 벗은 채 어머님 옆에 앉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무언가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 통장이었습니다. 너네 대출금 갚느라 돈 없다고 하더니 이 5천만 원 남짓한 돈은 뭐냐? 아, 어머님, 그건 너네 돈 없다면서. 근데 5천만 원이나 있으면서 나한테 용돈 100만 원도 안 줘? 어머님, 근데 이거 어디서 꺼내셨어요? 설마 저희 안방을 뒤지셨어요? 그래, 좀 뒤져봤다. 내가 내 아들 집 서랍 좀 열어보는 게 잘못이냐? 어머님, 그래도 이건...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말도 없이 안방을 뒤져서는 제 통장까지 꺼내보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렇죠.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들네 부부집을 함부로 뒤지냐고 따져 물어도 어머님은 뚱딴지같이 계속해서 5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기했습니다. 주식으로 몇 년간 수익 내서 목돈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자기한테는 주식 안 한다고 거짓말 치더니 뒤로는 이렇게 돈 굴리고 있었냐고 저더러 음흉하다 어쩐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대체 누가 음흉한 건지 저도 화가 나서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나중에 하고 싶은 거라도 생기면 밀어줘야죠. 저희 이제 겨우 꼴랑 5천 모았어요. 애가 어려서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저희가 돈 모으면 어머님은 축하하고 응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꼴랑 5천? 나는 그런 돈 만져보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네 신우 다달이 대출금 갚느라 고생하는 거 알고 있잖니? 그런 거 알면서 이런 큰 목돈을 없는 척해? 너 그러고도 가족이니?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왜 신우 얘기가 또 나오는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신우 핑계를 대면서 목돈이 생기면 가족한테 베풀어야 한다고 일장연설을 하시더니 결국에는 본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럴 땐 부모님한테 1,000만 원씩 또 드리고 그러는 거다. 너는 그렇게 정이 없어서 친정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겠다 얘. 저희 부모님은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용돈도 잘 안 받으려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1,000만 원이요? 절대 안 받으시죠. 우리 시훈이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쓰라고 넣어두라고 하실 분들인데요. 그럼 시부모한테라도 연락을 좀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궁핍하게 사는지 너 잘 알잖니?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짠돌이인데 시어머니 생각은 안 나디? 하시며 호통을 치시는데 한 손에 제 통장을 꼭 쥔 채 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힘도 빠지더라고요. 남편한테 콜하니 같이 열받아는 하는데 오늘 중요한 업무로 야근 확정이라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안 주면 집에 안 돌아가실 듯 굳건해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정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시고요. 제가 참다 못해 화를 내도 소용이 없더군요. 저도 진짜 이도 저도 안 될 바에 차라리 연이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또라이처럼 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데요? 그제야 어머님 표정이 풀리면서 이러시더군요. 시온이 위에서 벌 날들은 많잖니. 그런데 네 부모님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일이고 이런 목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턱 하고 내드리는 게 효도하는 길이다. 내가 언제 니들한테 큰 돈 받아본 적 있니? 이럴 때 1,000만 원 정도 내놓아주면 좀 좋니?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야. 니들 마음이 예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 어머님한테 1,000만 원 드리면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똑같이 1,000만 원 드려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친정에 뭐 해드리는 거 엄청 배 아파하셔서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는 분이세요. 친정엄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시면서 이거 이번 어버이날에 친정어머니 사드린 옷이니? 내 거보다 비싸 보인다? 하면서 제가 친정에 조금이라도 더 돈 썼을까봐 전전긍긍 하신다고요. 그런 분이니 제가 친정에 1,000만 원 똑같이 드린다니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아니 됐다. 생각해보니 부모들이 받아서 뭐 하겠니. 그냥 네 신우 아파트 대출금이나 좀 갚아줘라. 오빠가 돼가지고 여동생 이사하는데 덜렁 냉장고 하나 해주고 끝이야 무슨. 그 냉장고 700만 원짜리고 저희는 결혼하면서 신우한테 뭐 받은 거 없는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군요. 신우가 하도 냉장고 사달라 졸라서 500만 원 이하로 생각했었는데 무슨 김치냉장고 옵션까지 선택해서 700만 원이 넘어가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비싼 건 안 된다고 하니 신우가 엉엉 울면서 졸랐고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는 오빠가 돼서 그깟 냉장고도 하나 안 사주니? 네 동생네보다 니네가 훨씬 잘 살잖아. 라고 윽박 지르면서 반강제적으로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런 신우한테 제 피 같은 5천만 원을 턱하니 내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모가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시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길 주식으로 번 돈은 제가 노동해서 번 돈도 아니고 불로소득 아니냐. 말이 불로소득이지 그냥 꽁돈이나 다름없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신우한테 베풀라 하시더군요. 제 통장을 꽉 쥔 채로 말이죠. 이쯤 되면 이미 어머님 돈이나 다름없이 행동하시는 듯 했어요. 어머님, 신우 그 집이 3억짜린데 제가 5천만 원이나 보태라고요? 세상에 어느 올케가 신우 집 사는데 5천이나 보태줘요. 우리는 상황이 특수하잖니. 피땀 흘려 번 노동 싹도 아니고 주식으로 번 돈 가지고 너무 그렇게 꽁하게 마음 쓰지 마라. 주식에다가는 돈 몇 천씩 펑펑 투자하면서 네 가족한테는 그렇게 아깝니? 가족한테 베푸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투자다. 어머님, 그럼 뭐 저더러 신우한테 투자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절대 손해 안 보는 투자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악 물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 5천만 원 신우한테 줄 테니 그 집에 제 지분도 설정하는 걸로 할게요. 그 아파트 시세 오를 때마다 제 지분도 같이 오르는 거 아시죠? 저 지금 당장 법무사한테 연락할 수도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들어 전화하는 척 하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허해져서는 저더러 가족인데 무슨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가족한테 투자하는 심정으로 5천 보내줄 거고 그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톡톡히 챙길 거라고 했습니다. 지분 설정하고 명의도 제 이름 넣는 조건으로 5천 주겠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 신우집이 제 집도 되는 거 아시죠? 분기에 한 번씩 신우집 가서 내부 살펴보고 하룻밤 자고 올 거예요. 이 조건 넣어서 그럼 신우한테 5천 보낼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제 팔을 붙잡으시더라고요. 그 사이 제가 어머님 손에 있던 통장을 휙 빼앗아 날 박는 대로 변호사랑 법무사 상담받고 신우한테도 연락해 보겠다고 하니 얼굴이 허옇게 질려선 거의 싹싹 빌듯이 저를 말리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우한테 5천 주고 정말 그 아파트에 제 지분을 설정하는 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몰라요. 그냥 어머님 앞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 써가며 겁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정색하며 어머님한테 쉼없이 말하니 너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실행할 것 같아 보였는지 그야말로 애걸복걸하며 저를 말리시더군요. 됐다, 됐어. 뭐 그렇게까지 하니? 됐다,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하더니 그냥 나가시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다신 너희한테 연락 안 한다. 니들이 그러고도 가족이야? 세상에, 내가 니들한테 또 연락하면 이제 내가 네 며느리다. 하시길래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죽일 듯 노려보다 가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푸하하 웃으면서 잘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저도 이제 시어머니한테 연락하지 않을 거고 먼저 사과하지 않으시면 찾아가 뵙지도 않겠다고요. 한참 생각하던 남편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어머님이 답없다 느껴진 거죠. 그 이후로 신우통에 연락이 오긴 왔어요. 신우가 잔뜩 화가 나서는 언니, 그렇게까지 무정하게 굴 필요 있어요? 우리 엄마 지금 머리 싸매고 알아 누우셨어요. 밥도 안 넘어간다는데 저러다 돌아가시면 언니 어쩌려고 그래요? 당장 가서 사과하고 오세요. 라고 하길래 어머님은 저 보기 싫어하실 거예요. 절대 연락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먼저 연락하면 어머님이 이제 제 며느리 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하니 신우가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더군요. 그렇게 지금 시댁 왕래 안 한 지 10개월 넘고요. 설이랑 추석은 물론 저번 어버이날에도 시댁 안 갔습니다. 아버님하고만 통화했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연락을 못하니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저를 저격하는 욕 같은 걸 막 써놓으시더라고요. 천하의 못된 년, 인정머리 없는 년 같은 말이요. 누가 봐도 저를 향한 말이지만 저는 코웃음밖에 안 나더군요. 더 정 떨어지고 더 연락하기 싫어요. 그간은 착한 며느리, 착한 올케병에 걸려서 하고 싶은 말도 시원하게 못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질러버리니 차라리 속 시원하고요. 막무가내 개념 없이 행동하는 시모랑 신우, 이제 더는 안 봐도 돼서 좋습니다. 혹시나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게 돼도 저는 그냥 무대뽀로 나갈랍니다. 저는 얼마 전 파혼한 20대 후반 서울 사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1년 정도 사귄 결혼할 남자와 호텔 예식장까지 예약했는데 상견례 앞두고 파혼했네요. 예비시모가 준 선물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 일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하고 있을 거고 사람들한테 청첩장 다 나눠주고 난 후에는 사람들 이목 때문에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 정도 진행됐을 때 끝낸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친 집안에 제가 시집가게 될 거라는 걸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니까요. 전 남친은 공기업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예전부터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제가 오래 사귄 남친이랑 헤어지자마자 전 남친이 바로 대쉬해서 사귀게 됐어요. 전 남친 집안은 꽤 부자였어요. 인천에 5층짜리 건물 하나 있다고 들었고 부천에서도 숙박업 장사하는 집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금이 많은 집안이라 2000년 후반쯤 부동산 폭락했을 때 강남에 있는 싸게 나온 아파트들을 서너 채 사들였대요. 그렇게 또 몇십억 벌고 아무튼 이래저래 수완이 좋은 집안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 좋다고 들이대니 결혼 정년기에 홀랑 넘어갈만 했던 것 같아요. 매너도 좋고 이래저래 사람은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요리도 잘했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대를 나와 아동 미술 쪽에 취업했는데 이쪽 계열 특성상 연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선생님 소리는 들어도 별로 돈벌이 될 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전 남친 집에 비해 평범한 수준이었고요. 아버지 어머니 공동사업하고 계시고 용인에 아파트 자가로 하나 갖고 계세요. 저랑 제 남동생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전 남친은 저한테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어요. 진짜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고 저도 그런 모습에 흠뻑 빠졌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다고 사귀는 내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자기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이렇게 예쁘고 참한 며느리 어디서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내 얘기를 집에다 해드렸어? 응, 당연하지.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좋다 하는 여자면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하셨거든. 예전부터 그러셨어. 그리고 자기도 나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알잖아. 내가 그동안 여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자기처럼 결혼하고 싶어한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내가 이만큼이나 좋아한 여자 분명히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식사하러 갈래? 사귄 지 반년 조금 넘었을 때 전 남친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본인 부모님께 저를 인사하러 오라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생각보다 부모님들도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말수가 좀 없으시긴 했지만 워낙 무뚝뚝하다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고요. 전 남친 어머님은 되게 고상하고 우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진수 여자친구라고? 이름이 뭐예요? 엄마, 여자친구 아니고 예비 신부라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니까. 아, 네. 저는 김은하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래. 나 벌써 시어머니 된 거야?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호칭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렸더니 쑥스럽다고 하시면서 마구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 웃은 게 아니시더군요. 반전 이야기는 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날 첫 인사자리라 뭐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꽃다발을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 어머니가 고맙다 하시며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받고 나서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다시피 하는 게 보였어요. 뭐 식사 준비하느라 분주해서 그러셨나 보다 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거의 한정식 코스 요리처럼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과분하다 싶을 만큼 잘 얻어먹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신 웃음꽃 만개하며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전 남친 엄마가 저희 집 호구조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업하시는 거랑 제 남동생 약대 간 거, 그리고 제 비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좀 묘하시더라고요. 웃는 것도 아니고 인상을 찌푸린 것도 아니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긴 한데 아들이 하도 옆에서 잘 봐달라 보채니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첫 시사는 그렇게 끝났고 전 남친은 설레발 치면서 이제 제가 자기네 가족 다 된 거라고 기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은 그 식사를 한 2주 뒤에 저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명품 다이아 반지를 내밀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너무 감동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프로포즈를 오케이 했습니다.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 동생으로 오래 알고 지낸 세월 역시 다 우리 사랑의 복선이라고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전 남친은 저희 집에 데려가 엄마 아빠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전 남친이 되게 깍듯하고 또 어른들께 싹싹하게 구는 사람이라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집안도 부자고 직장도 좋으니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전 남친을 엄청 환영해줬어요. 물론 경제적인 면으로도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고 매너도 좋은 신사적인 남자였으니까요. 다만 엄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집이 그렇게나 부자라면서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집이랑 사돈으로 엮이고 싶어 하실까? 물론 엄마 눈에는 우리 딸이 최고지만 엄마 아빠가 평범해서. 저번에 만나 뵀을 때 내가 얘기 다 했어. 별 말씀 안 하시던걸? 그리고 인상이 좋으셨어. 말투도 온화하시고. 엄마가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내심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저희 집은 최대한 이돈 저돈 끌어모아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에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고 그 안에서 예물예단 전부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몸만 오면 된다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오빠 내가 잘 살긴 하지만 나도 성의를 보여야지. 우리 집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됐어. 우리 엄마가 강남에 집 하나 해준다고 했어. 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 그 집들 중에 나 하나 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가정가구도 우리가 다 할게.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오빠, 그래도 어떻게 그래. 그럼 내가 가진 돈이라도 다 보탤게. 됐다니까. 하면서 전 남친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신랑 쪽에서 집을, 무려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떡하니 신혼집으로 내주신다는데 아무리 남자가 자기가 다 해오겠다고 해도 신부 쪽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 쪽에서 가전 가구 정도는 넣을 거라고 전 남친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전 남친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 진수 엄마예요. 늦은 밤 전화해서 미안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내일 나 좀 봤으면 하는데 점심이 좋아요? 저녁이 좋아요? 아, 내일이요? 내일은 사실 제가 오후 8시까지 강의가 있어서. 강의? 그 애들 가르친다는 그거? 한 달에 200만 원 번다면서 그게 그렇게 나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결혼할 사람 엄마인데. 네? 그게 무슨... 농담이지. 그래서 내일은 안 된다는 건가? 아, 점심시간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장소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식당은 뭐 알아서 예약을 해줄래요? 그럼 내일 봐요. 그렇게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전 남친 엄마와의 통화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갑자기 약속을 잡자고 한 건지. 게다가 통화 내용이 은근히 기분이 나빴어요. 200만 원 벌면 직업이 아닌 건가요? 예비 시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는 그 말투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 전 남친은 본인 엄마가 저한테 연락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예비 며느리랑 식사 한번 하고 싶은가 보지. 자기 회사 근처로 간다는데 점심이나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우리 엄마한테. 그러길래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가슴이 왠지 모르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는 일식당 예약해서 예비 시모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만나 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랑 다르게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솔직히 좀 무섭기까지 했고요. 전 남친 엄마,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이러더군요. 아니,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듣자 하니 솔직히 복장이 좀 터져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전 가구를 해오겠다고 했다면서? 아, 네. 집 마련해 주시는 거에 비하면 너무 약소하지만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진 보태고 싶어서요. 어머님 혹시 언짢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무슨 대단한 가전 가구를 해오려고 그러나 내가 궁금해서. 네? 아니, 우리가 몸만 오라고 했는데 왜 굳이 아득바득 뭘 해오려고 해? 그래도 이 정도는 했다. 나중에 큰 소리 치려고 그런 건가? 내가 진수한테 해주는 강남 아파트 그거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게 19억이야. 아무리 좋은 가정가구 해와봤자 그 집 사정에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성의로 좀 비벼보겠다는 건가? 예비 시모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몸만 오라는 자기네 말을 무시하고 가전가구를 해오겠다는 신부 쪽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으로 무슨 성의를 보였다고 큰소리 치려고 그러냐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것 마냥 모함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우아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도 신혼집부터 강남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분에 넘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진수 씨네 비해서 평범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도 성의를 보이고 싶어서. 무슨 마음인지는 나도 알겠는데 하면서 말을 딱 끊으시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어차피 해와봤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굳이 쓰지 마시고 부모님 노후에 쓰시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 말에 토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예비 시모는 우아하게 웃으면서 말엔 가시가 잔뜩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고 저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 말 하려고 저랑 식사하자고 한 거라면서 편하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체할 것 같은 기분에 소화도 안 되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결혼하면 당연히 일 관둘 거 뭐하러 이러고 있냐면서 점심 먹고 회사 복귀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제가 네? 아니 지금 당장 사표를 내라뇨. 어머님, 저 결혼하고도 이 일 계속하고 싶어요. 결혼하고도 일하라고 진수 씨가 저 응원해준댔어요. 라고 했더니 또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화를 참는다는 듯이요. 내가 내 말에 토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했을 텐데 우리 은하 씨는 많이 배우고 고쳐야겠다 하시면서 일어나시더군요. 그렇게 엉겹결에 식사가 끝났고 예비 시모가 떠난 자리에서 저는 한참을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만 보면 저한테 나쁠 거 하나 없긴 하겠죠. 결혼할 때 몸만 가지고 와. 결혼하고 나면 괜히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요? 그런데 시종일관 저는 인격적으로 잔뜩 무시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찍소리 하지 말고 순종적으로 시집 오라는 거잖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저더러 예민한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 생각 많이 해주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 결혼하기 전이라서 그런가 봐. 아니면 요즘 여자들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던데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라서 다 고깝게 들리는 거야? 자기 그런 사람 아니지? 라고 하더군요. 답답한 대화에 저희는 약간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예비 신랑이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제 입장 더 생각해 주겠다고 싹싹 빌었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다만 저는 이대로 결혼을 정말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마음 한켠에 들고 있었죠. 그 전에는 사실 너무나 완벽한 신랑감의 시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집에 시집 가는 거 정말 행운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죠. 예비 시모의 은근한 고압적인 태도에 기가 죽긴 했지만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그러더군요. 야, 그런 부잣집에 시집 가면서 그럼 뭘 바란 거야? 그래도 교양은 있으시다면서 돈도 한 푼 없으면서 괜히 며느리 잡고 쌍욕하는 시댁들도 많아. 그런 집에 비하면 양반이지. 그래, 솔직히 말해서 많이 기우는 건 사실이잖냐.
그러면 그 집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저희 집 조건이 많이 딸리니까 순종적인 태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거라면서 제 친구들 역시 예비시모 편을 들더군요. 제가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주변의 태도에 저도 생각을 고쳐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정대로 결혼 진행 중이었고 예비신랑이랑 결혼할 식장 알아보고 신혼여행지 정하고 그랬습니다. 예비시댁 쪽에서 잘 아는 스님께 결혼 날짜를 받아왔다며 저희 집에 여쭤보라고 하셔서 날짜까지 정해진 상태였어요. 요즘은 상견례 전에 미리 식장 예약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머님은 호텔식을 하고 싶다고 하셨기에 원하는 날짜에 식 올리려고 미리 예약까지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이제 정말 제가 자기 여자가 되기 직전이라면서 설레어 했어요. 저는 예비시댁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 역시 새롭게 펼쳐질 제 삶에 기대가 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도 정해졌고 예비신랑이랑 그날 입을 옷도 쇼핑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가 상견례 전에 저 좀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어쩐지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예비신랑이랑 같이 식사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저한테 줄 선물이 있다면서 단둘이 보자고 하시더군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죠. 예비시모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분명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어머님이 좀 순종적인 며느리 타입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되도록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더 좋아지신 듯 약주도 시켜 한잔 하시더라고요. 취기가 오르면서 어머님은 약간 말투나 태도가 풀어지셨고 점점 걸걸해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났다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선물 준다고 했잖아. 한번 열어봐. 라고 하시길래 저는 이게 뭔가 받았습니다. 가로로 긴 선물 박스였는데 크기에 비해 매우 가벼웠어요. 그걸 낑낑대며 열자마자 저는 순간 제가 술이 취해서 잘못 본 건 줄 알았습니다. 다시 봐도 믿겨지지 않을 물건이 선물 상자에 들어있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우리 예비 며느리 선물이지. 네? 이게 선물이라고요?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주신 것은 변기 닦는 소리였어요. 이런 걸 왜 곱게 포장까지 해서 주신 건지 저는 순간 소름이 오소소 돋고 말았습니다.